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하루는 참으로 외롭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눈을 뜨며 여기저기 아픈 몸을 일으킵니다. 달랑 김치 하나에 찬물을 말아 허기만 채울 뿐.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적막감을 없애기 위해 TV를 켭니다.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거동이라도 가능하면 가까운 경로당이라도 가겠지만 그렇게 무료한 하루가 지나 해가 뉘엿뉘엿 질 때면 사람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그분들은 아마 자신의 노후가 그럴 것이라고 전혀 상상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세대의 어르신들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자식들에게 짐이나 되지 않을까 마음 조이시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노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함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편한 몸과 외로움, 영양 결핍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와 지난 날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쓸쓸함과 지루함이 더욱 그분들을 외롭게 하고 고독사와 자살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후 우리가 그 자리를 메울 것입니다. 누구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보장이 없으며 생로병사 자연의 이치를 거르지 못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노년은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한 할아버지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다.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어느 정도 받으며 살았다. 자녀도 서너이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 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유산을 자신의 후처에게 주었다.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남겼다. 자녀들에게는 별로 주지 않았다. 그러자 자녀들이 이에 반발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그렇게 유언한 노인을 비난하였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후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후처로 들어갈 때부터 꾸민 계략에 걸렸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막대한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였다.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기도 하였다.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일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다. 그때 그는 몸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옆에서 간호해 줄 만큼 병고로 시달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었다.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제처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맞아들여. 막내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제처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다.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넘게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현재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었는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진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다. 병석의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한창일 때 친구들이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 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힘없이 외로이 사는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진실로 소중한 사람인가를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도 문득 이런 감정이 드신 적 있으시죠? 삶이 갑자기 허무해지고 가슴은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은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막상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는 우정이니 사랑이니 멋지게 의미부여를 하여 살았지만 사실은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옆에 배우자가 있다 한들 외로움은 존재합니다. 나이 들수록 누가 챙겨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기에 나 자신은 내가 알아서 잘 해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활달한 성격의 대인관계가 넓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잘 지내고 매우 친밀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그다지 친하지 않은 거죠. 스스로와 친하지 않으니 혼자 있는 게 어색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 만날 일도 많고 바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걸 외롭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물론 외롭긴 하겠지만 그 외로움을 즐기는 법을 알기 때문에
외로움과 우울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낍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노년엔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왜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 친구 관계 속에서의 소외감, 오래된 친구와의 멀어짐,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헤어짐 등 이별의 여러 형태를 겪으면서 가는 사람은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 마음으로 달졌습니다. 내 시간 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그때 함께 할 수밖에 없던 인연들임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레 멀어진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곤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조차 고독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호의적이면서 내 의견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딱히 관심이 없다는 것도 어떤 말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 넘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 테니 말이죠. 인간관계는 밀물과 썰물 같습니다. 때가 되면 가까워지고 때가 되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우듯이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결국 어떤 순간이든 간에 내 곁에 남는 건 나 자신이고 평생을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잘 해줘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어려운 3, 40대에는 고민이 생기면 꼭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고민이 10개 생겼다면 10개 모두 남에게 털었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상황에 맞는 답안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행동으로 직접 옮긴 적도 있었으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은 경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을 1에서 10까지 알고 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타인에게 온전히 설명한다고 해서 당시의 생각과 감정까지 전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타인이 그런 점까지 고스란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한 일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며 어쩌면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언을 듣게 되어도 내 상황에 바꿔서 접목시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집중해서 행동 방안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말이 나에게 온전한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분도 결국 나 혼자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잊고 있던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회사든 가족이든 사람들과 북적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 여러 번 노출되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는 건 당연하고 이 상황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억지로 시간을 내서 거리를 두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고심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 나만의 방법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때 핵심은 타인에게 고민을 털지 말고 내가 나에게 물어보고 답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답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생각을 남과 대화로 반드시 풀 이유는 없습니다. 대화 시간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고 결국 나에게 남는 건 나 자신입니다. 외로움을 부정으로 보지 않고 그 시간이 나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돌아본다면 노후를 보다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고 싶거나 되찾고 싶고, 인간관계에 집착을 버리고 싶고, 타인에게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나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차분해질 시간을 주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 가지기.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많은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기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색하거나 자기 성장을 도모하거나 나만의 취미를 즐기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만큼 귀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건강 챙기기. 노후의 건강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꾸준히 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살 경우에는 건강이 주는 유익은 배가 됩니다. 건강하다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보편화된 시대라는 생각을 갖고 젊은 시절부터 준비만 제대로 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즐겁고 보람 있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삶의 모든 면에서 성장 추구하기. 항상 더 나아질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성장 마인드셋을 발전시키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새로운 믿음과 관점을 배우고 잊고 다시 배우기 위한 완벽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 마음챙김 습관 키우기. 책을 읽든 요리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자리 잡아 항상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챙김은 주변의 모든 혼란과 소음 속에서 평정을 찾고 중심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함께하는 삶도 좋지만 혼자여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큽니다. 배우자나 연인이 있더라도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싱글이라면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외롭거나 우울하게 만들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힘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는 새벽 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밤이 낮은 듯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보면 힘이 절로 생깁니다. 그래도 힘이 나질 않을 땐 뜨끈한 우동 한 그릇 드셔보십시오. 국물 맛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는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 백만장자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빌딩도 내 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난 큰 손이 될 것이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실실 웃어보십시오. 죽고 싶을 때는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죽으려 했던 내 자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난 버리려 했던 목숨, 그들은 처절하게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흔히들 파리 목숨이라고들 하지만 쇠심줄보다 질긴 게 사람 목숨입니다. 내 인생이 갑갑할 때는 버스를 타고 여행 한번 떠나보십시오. 몇 천 원으로 떠난 여행.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무수히 많은 풍경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활짝 펼쳐질 내 인생을 그려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갑갑하여도 분명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은 탄탄대로 아스팔트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는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엎드려 잼난 만화책을 보며 김치전이나 파전 같은 부침개를 드셔보십시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할 것입니다. 파랑새가 가까이에서 노래를 불러도 그 새가 파랑새인지 까마귀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분명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속 썩일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전생에 너한테 빚을 많이 졌나 보다. 맘껏 나에게 풀어. 그리고 지금부턴 좋은 년만 쌓아가자. 그래야 담생에도 좋은 연인으로 다시 만나지. 남자든 여자는 뻥 넘어갈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꼬여 눈물 쏟을 뻔한 일이 생길 때는 옥상에 올라가 넓은 밤 하늘에 다 날려버리고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운 좋으면 별똥별을 보며 소원도 빌 수 있습니다. 문득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때는 100부터 거꾸로 세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나이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는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의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지각해서 허둥거렸던 일, 오늘 일을 제대로 마무리 못했던 일, 간신히 앉은 자리 어쩔 수 없이 양보하면서 살짝 했던 욕들은 모두 내려놓고 좋았던 일만 떠올려 보며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좋은 일이 꼭 있을 거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세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